안녕하세요. LTK 수학입니다. 자, 오늘도 이어서 수학2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 5강까지 해서 1단원 함수의 극한과 연속은 모두 마무리해 보았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2단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미적분에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2단원의 이름은요, 일단 어떤 함수인지는 무조건 다항함수. 일단 수학2에서는 미분 적분을 배울 건데 그 중에서도 다항함수의 미분법 이렇게 배울 겁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시간 미분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바로 미분계수와 도함수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 미분이란 단어가 제목에 안 써 있을까요?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미분계수 여기 있고요. 도함수는 뭐냐면 바로 얘는 미분한 함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내용부터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미분계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분계수에 대해서 알기 전에 먼저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순간 변화율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평균 변화율부터 알아볼 건데 자, 여기서 증분이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뭐 이렇게 되어 있죠. x의 값의 변화량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y의 값의 변화량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화량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변화량 양이니까. 결과적으로 여기를 델타 x라고 표현할 거예요. x의 변화량을 델타 x라고 할 거고 y의 변화량은 델타 y라고 할 겁니다. 이때 이 세모가 델타라고 읽을 거예요. 근데 얘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바로 difference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화하는 양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여기서 x의 변화량은 뭐냐면 b, 여기가 b잖아요. 그 다음에 a, 이동한 거리가 얼마? b-a겠네요. 그쵸? 이렇게 증분, 그 다음 y의 값의 변화량 fb-fa 여기죠? 이걸 바로 델타 y의 증분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 얘를 우리 기울기 아시죠? 기울기 그래서 어떻게 썼습니까? 이렇게 b-a 분의 fb-fa를 하면 우리 1차 함수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었죠. 이와 같은 공식이 나오게 되는 경우도 얘가 바로 기본적인 바탕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얘의 증분이라고 하고요. 델타 x, 델타 y라고 나타낸다는 점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평균 변화율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평균 변화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y는 fx라는 함수에서 x에 대한 증분에 대한 y의 비율을 물어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x의 값의 변화량 분의 y의 값의 변화량인데 그 기울기랑 똑같잖아요. 결과적으로 x의 증분 분의 y의 증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요, 바로 뭐와 같다? 기울기와 같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 x의 증분분의 y의 증분이니까 얼마? b-a 분의 fb-fa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델타 x, x의 값의 변화량이니까 분모는 델타 x가 들어가고 델타 x, 델타 y 쓸 거예요. 그러면 fa에서 얼만큼 더 커진 그 함수 값에서 원래 있던 값을 빼주시면 되기 때문에 a 플러스 델타 x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fa 이렇게 쓰셔도 정답은 똑같습니다. 뭐 이런 규칙들을 모두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이건 암기입니다. 자, 를 x의 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까지의 함수 y는 fx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뭐냐면 원래 1차 함수는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쭉 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어떤 곳이든 간에 어떤 곳을 측정해도 항상 평균 변화율이 일정합니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평균 변화율이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2차 함수 이상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바로 3차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꺼져버렸네요. 다시 한번 쓸게요. 이렇게 된 그래프가 있는데요. 얘는 바로 3차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요 경우에는요. 이렇게 잡고 여기에 잡는 그래프의 요 평균 변화율은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를 잡는 평균 변화율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결과적으로 여기 2차 함수 이상
은요, 바로 곡선이기 때문에 1차 함수와 달리 어느 부분을 찍느냐에 따라서 평균 변화를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x가 얼마일 때의 평균 변화율, 뭐 이런 식으로 평균 변화율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함수 fx의 평균 변화율은 그래프 위에 두 점 a, fa, b, f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같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우리 다음 시간 개념에서 접선의 기울기로 도함수의 활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그때 많이 쓸 내용이기 때문에 미리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예시 볼게요. x의 값이 1부터 3까지 변할 때 함수 fx는 2x제곱 플러스 1 함수 fx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요. 뭔지 아시죠? 델타 x분의 델타 y, x 값의 변화량 분의 y 값의 변화량이므로 지금 3-1분의 F3-F인데 F3은 얼마? 18 더하기 1이니까 19에서 지금 F1이니까 3을 뺀 거죠. 2분의 16이니까 얼마? 8이다 라는 거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X의 값에 대해서 항상 평균 변화는 달라지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내용으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미분계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분계수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순간 변화율과 같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아까 평균 변화율은, 그쵸, x의 값의 변화량에다가 y 값의 변화량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얘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델타 x, x에 대한 변화량이 0으로 가까이 갈 때라는 요 극한값이 붙으면 바로 순간 변화율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어려운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즉 함수 y는 fx의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그 미분계수라는 것은 이렇게 나타냅니다. 함수 fx라면 fx라는 이 함수의 도함수, 미분한 함수는 f'x라고 나타낼 겁니다. 이게 바로 도함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다 f'a라고 하는 것은 얘는 x에다가 a를 넣은 거잖아요. 도함수에다가. 그 값이 바로 x가 a일 때 미분 계수가 될 거고요.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방금 구했던 평균 변화율이죠.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라는 요 평균 변화를 앞에다가 지금 극한을 붙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극한을 붙인 거나 마찬가지죠. 얘도 역시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예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 fx에 x제곱 마이너스 3x라는 fx라는 함수에 x는 1에서의 미분 계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요때 얘는 f'1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나중에는 이렇게 미분 계수를 직접 이렇게 쓰지 않고도 미분 방법을 배울 거거든요, 곧. 그래서 미분 방법을 이용하시면 훨씬 더 쉽게 구하실 수가 있지만 요때는 아직까지는 미분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얘는 델타 x분의 f1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얘를 바로 이 함수식에 그대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델타 x분의 f1 플러스 델타 x라는 것은요. 그쵸? 1 플러스 2 델타 x 플러스 델타 x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3 델타 x에서 마이너스 f1을 뺐다. 마이너스 f1이니까 f1은 얼마? 그쵸? 마이너스이니까 플러스 2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윗부분을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델타 x분의 그러면 델타 x 제곱이 남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렇죠. 2델타 x에서 마이너스 3델타 x 했으니까 마이너스 델타 x 쓰시고 여기서 공교롭게도 상수항은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있겠죠. 델타 x가 남았기 때문에 얘는 델타 x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여기 리미트를 계속해서 안 붙였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미트를 안 붙였죠, 제가. 그쵸. 리미트 여기서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델타 x가 0으로 가고요. 델타 x 마이너스 1은 다항함수기 때문에 연속이죠. 결과적으로 델타 x에다가 0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오는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이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인 내용. 그 다음 여기서 하나 추가하실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 미분계수 중에서 하나 더 추가하실 게 있는데 요거랑 똑같긴 합니다.
요 부분과. 근데 델타 x보다 우리는 앞으로 h라는 문자를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그 다음에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구나. 이게 바로 도함수라는 요 미분한 함수의 정의가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공식이기 때문에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입니다. 함수 y는 fx에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f'a는요. 곡선 y는 fx 위의 점 a, fa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다음 시간 개념에서 도함수의 활용에서 매우 활용이 많이 될 부분이에요. 제일 주요 파트가 되겠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x가 a에서의 미분계수 f'a죠. x가 a에서의 미분계수 f'a는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순간적인 아까 변화율인데 순간적인 기울기라고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걸 이용하시면 여기 요 다항함수에서 이렇게 순간적인 기울기를 구할 때 미분을 활용해 주시면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요 미분계수 f'a는요. 지금 곡선 요 y는 fx에 점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 fx는 3x제곱 마이너스 5 위의 점 1, 마이너스 2의 접선의 기울기는 f'일 것 같다고 합니다. 맞죠? f'1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이요. 이번에 실수 안 할게요. 리미트 델타 x는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 1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하시고 나면 지금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델타 x분의 f1 플러스 델타 x, 1 플러스 델타 x를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3 플러스 그러면 6 델타 x 플러스 델타 3이 앞에 붙겠죠. 그러면 3 델타 x의 제곱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5에다가 지금 1 넣었죠? 1 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이랑 마이너스 3 없어지니까 이렇게 상수항은 사라지게 될 거고요. 그러면 남는 것만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지금 모두 델타 x로 약분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얼마? 3 델타 x 플러스 6이 나오게 되겠고 델타 x가 지금 0으로 갈 때 3델타 x 플러스 6은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델타 x에다 0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얼마? 6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델타 x 대신에 h를 넣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까지 함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내용으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이제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인데요. 먼저 미분 가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f'a가 존재를 한다면 이때 함수 fx는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분 가능하다는 것에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좌미분계수라는 것과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되는 것인데요. 미분계수 역시 우리 연속과 비슷합니다. 우리 연속일 때도 바로 뭐라고 했었냐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고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그렇죠.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역시 미분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분계수도 좌미분계수라는 게 있고 우미분계수라는 게 있어요. 결과적으로 왼쪽으로 올 때 그 미분계수와 오른쪽으로 올 때 미분계수가 같아야 된다는 점이고요. 얘를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라고 했으니까 리미트 h가 h 말고 x라고 해볼게요. x가 a에서일 때 x가 a의 오른쪽 우극한일 때 우미분계수죠. 리미트 그러니까 x-a 분의 fx-fa랑요 뭐가 같다고요? 자극한 왼쪽에서 올 때 리미트 x가 a-x-a 분의 fx-fa가 같아야 된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의 값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면 함수는 그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의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보시니까 함수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면 x는 a에서 무조건 연속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 역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역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역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극소수고요. 거의 대부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안에 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알 수가 있죠. 여기 미분 가능한 함수는요, 바로 연속인 함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분이 가능하려면 무조건 연속이 필수적으로 조건이 만족시켜져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방금 말씀드렸던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된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때 그래프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분 가능하지 않는 경우를 그래프로도 판단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뭐냐면요. 바로 일단 x는 a에서 함수가 불연속이어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꺾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프가 x는 a에서 그래프가 꺾여 있다. 함부로 막 꺾여 있게 된다면 예를 들어 이렇게 x축에 있을 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갑자기 꺾인 부분이 생기죠. 여기가 바로 x는 a였다면 여기서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x는 a에서 꺾여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는 조건이 붙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연속인 함수보다 조건이 좀 더 까다로운 부분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함수 fx는 절대값 x는 0에서는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고요? 바로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V자로 꺾여져 있기 때문에 이 x가 0에서는 지금 극한각과 함수가 같으니까 연속인데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내용으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개념은요, 도함수입니다. 역시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오늘 여기서 두 번째 개념에서는 도함수라는 개념과 미분법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미분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도함수가 무엇인지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의 정의역에 속하는 임의의 원소 x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그렇게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함수는 점 그래프라던가 막 불연속이라던가 그런 함수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함수들은 모두 다항함수 이런 함수들이기 때문에 정의역이 거의 다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는 것을 고려해 주신다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미분계수 f'x를 대응시키면 새로운 함수가 나타나게 될 건데 아까도 나왔던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f'x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도함수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역시 h를 더 많이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꼴을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이 꼴 보시면 x 지금 보시면 얘가 바로 원래 리미트 뺐으면 여기가 바로 뭐였어요? 평균 변화율이었잖아요. 결과적으로 여기도 역시 얘는 어떤 꼴이에요? 바로 x 플러스 h라는 여기에서 x를 뺀 값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여기 함수값 안에 들어있는 요 x의 값들을 뺀 값이 지금 분모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변화율의 형태와 비슷하다는 점, 그리고 극한값까지 합친다면 순간 변화율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 함수를 바로 fx의 도함수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뭐 f'x, 함수 fx라고 주어져 있다면 f'x라고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y'은 y는 한 다음에 어떤 식이 나타나져 있다면 y'이라고 쓰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y를 미분했다고 했기 때문에 델타 x분의 델타 y, 역시 아까 여기 d는 디퍼런스의 줄임말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 얘가 fx 있잖아요. 그쵸? 함수가 fx이기 때문에 델타 x분의 델타 fx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나타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한번 지금 함수 fx는 x제곱 마이너스 2의 도함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까랑 똑같거든요. 그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도함수 f'x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걸 미분법을 배운다면 매우 쉽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리미트 델타 x는 0으로 갈 때, 자, 요때 델타 x분의 얘가 정의잖아요. 그쵸? f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가 되겠죠. 자, 그럼 요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x 제곱 플러스 2 델타 x 곱하기 x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얼마? 델타 x의 제곱. 근데 마이너스 1은 굳이 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상수항은 어차피 사라지기 때문이죠. 이렇게 된다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사라지게 될 거고요. 남는 것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긴 플러스 연결되어 있죠. 자,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를 약분되니까 2x 플러스 델타 x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델타 x가 0으로 가기 때문에 근데 2x 플러스 델타 x는 그쵸. 델타 x에 관한 다항 함수가 되겠죠. 모든 곳에 대해서 연속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델타 x에다 0 넣어준 걸 갖다 2x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요 fx 함수의 도함수는 얼마다? 2x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내용으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오늘의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미분법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함수 y는 fx에서 도함수, 우리가 배웠던 미분한 함수죠. 도함수 f'x를 구하는 것을 함수 fx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 그 계산법을 바로 미분법이라고 할 겁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아까 계속 배웠잖아요. 그쵸? 뭐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미분한 걸 구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미분법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매우 간단하게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공식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바로 필수적으로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럼 1번부터 왜 그런지 함께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1번인데요. y는 한번 fx로 둬보도록 할게요. 그럼 fx는 x의 n제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f'x인데요. 무조건 증명할 때는 기억해주세요. 바로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얼마? 리미트가 먼저 써줘야겠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그 다음 얼마? fx 플러스 h는 얼마? x 플러스 h의 n제곱 마이너스 x의 n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요. 자, x n제곱이 무조건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배우지 않아서 모르죠. 왜냐하면 우리는 x 플러스 h의 n제곱을 전개하는 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알 수가 없는데 얘를 어디서 배우냐면 확률과 통계에서 이항 정리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저도 나중에 강의를 하게 될 거고요. 그때 한번 다시 정리해드리도록 할 거기 때문에 한번 예습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xn제곱 이렇게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xn제곱이니까 그쵸? nc0 xn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냐면 nc1 그 다음에 x의 n-1제곱 h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쭉쭉쭉 해서 어떻게 나오냐면 얘 끝까지 나오면 ncn 그 다음에 h의 n제곱 나온 다음에 마이너스 x의 n제곱을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x의 n제곱과 마이너스 x의 n제곱은 사라져서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 h가 붙어있는 것들은 다 약분이 되겠죠. 이렇게 분모랑 그렇죠?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h에다 0을 들여놓을 거란 말이죠. 그럼 h에다 0을 들여놓으면 여기 뒷부분은 다 사라지게 되고 남는 것은 여기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바로 n x n-1제곱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x의 n제곱이란 요 형태가 나왔을 때는 지금 요 지수를 바로 밖으로 빼주시면 되겠죠. 앞으로 틱 튀어나오시고 nx 그 다음에 그 지수를 하나 차감시키시면 되겠습니다. x n-1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미분한 결과가 되겠고요. 1번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번 보도록 할게요. 2번은 1번 유형을 그냥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 지금 y는 c, c가 상수입니다. 상수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얘 미분하면 그냥 0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얘 c, y는 c라고 되어 있을 때 c는요, c 곱하기 x의 0제곱이 되겠습니다. 얘 지금 c는 x와 무관한 그냥 상수예요. 저 근데 얘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본다면 c 곱하기 x의 0제곱이죠. 그러면 얘 똑같이 하신다면 c를 0을 앞으로 내보내시면 되겠죠. 0 곱하기 그러면 cx의 마이너스 1제곱인데 0이 앞에 곱해져 있으니까 그냥 0이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모든 상수는요 미분하시면 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3번 볼게요. y는 c, f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x라는 함수 앞에 c라는 상수가 곱해져 있는데요. 요때는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그냥 c는 내버려 두시고 그냥 함수만 뒤에 함수만 미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따 곱미분법을 배울 겁니다. 곱미분법 배울 건데요. 곱미분법. 요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곱미분법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얘 fx, gx라는 함수를 미분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나오시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바로 f'x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쓰고요.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그 다음 뒤에 거 미분하고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이를 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공식을 이용하시면 곱미분법을 이용하시면 3번도 금방 풀립니다. 이따 곱미분법 증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시면 되죠? cfx는 c는 없어지잖아요. 그쵸? c는 0이 될 거고 0 곱하기 fx 얘는 없어질 겁니다. 미분하시면. 그 다음에 cfx에서 c는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 fx를 미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0 곱하기 fx는 사라지겠죠. 결과적으로 곱미분법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3번 유형까지 지금 3번 까지 이제 증명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4번, 5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4번, 5번 보시면 fx 플러스 gx, fx 마이너스 gx가 되어 있습니다. 요 경우는요, 그냥 뺄셈, 덧셈 뺄셈이기 때문에 그냥 미분하시면 fx, gx를 모두 그냥 미분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예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y는 x 5제곱에서 y'은 얼마 미분하시면 그쵸. 지수 앞으로 빼시고 지수 하나 차감하신다 했죠. 5x 4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y는 3이라면 상수는 무조건 0 된다. 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 cfx 얘는 3x 4제곱이잖아요. 그러면 3 곱하기 뒤에 것만 미분하시면 되겠죠. 4x 세제곱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12x 세제곱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요. 각각 미분하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얼마? 6x제곱,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3 한 다음에 1은 없어지겠죠. 따라서 6x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쉽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미분 공식들을 모두 다 암기해 주시고요.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내용으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어서 이제 곱의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곱의 비분법까지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곱의 비분법까지만 그 도함수의 그 정의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밑에 있는 부분은 굳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암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굳이 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곱미분법을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곱미분법인데요. 아까랑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고 하신 다음에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y는 fx, gx를 한번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정의를 이용해서 한번 얘를 한번 hx라고 한번 놔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h'x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얼마?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그 다음에 fx, gx가 되어 있죠. 얘는 fx 플러스 h, g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gx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약간의 조작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뭐를 더하고 뭐를 빼고 이 과정을 반복할 건데요. 그럼 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h가 0으로 갈 때 h 그 다음 앞에는 뭐가 써 있었죠? fx 플러스 h gx 플러스 h가 나와져 있고요. 뒷부분에는 마이너스 fx gx가 나와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경우에는요. 그 다음 여기다가 더하고 빼고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다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뺄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뭘 더하고 빼냐면요. 바로 fx 플러스 h gx를 더하고 빼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fx 플러스 h gx 이렇게 한번 더하고 빼보도록 할 겁니다.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요. 한번 묶어보시면 되겠죠. h분의 지금 fx 플러스 h를 한번 묶어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묶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묶으시면 되겠죠. 그럼 fx 플러스 h로 묶고 그러면 gx 플러스 h 마이너스 gx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개가 남았죠. 여기 두 개도 한번 gx로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플러스 gx로 묶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가 남을까요? 그러면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가 남게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남는 것을 정리해 주시기만 하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gx 플러스 h 마이너스 gx는 g'x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얘는 g'x로 갈 거고요. 그 다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분의 마이너스 fx는요. f'x란 말이죠. 그 다음에 h에다 0 넣어주시면 얘는 fx로 바뀌겠죠. 결과적으로 얘는 어떻게 나온다? 순서 바꿔주시면 얘 먼저 쓸게요. 여기부터. 그러면 f'x 그 다음 gx 플러스 그 다음에 fx 그 다음 g'x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똑같이 곱미분법까지 증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곱미분법도 증명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여기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y는 3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5에서 얘는 어떻게 되겠죠? 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y'은 얼마가 나옵니까? 얘 지금 미분하시니까 3x제곱 마이너스 5 되겠고요. 플러스 3x 플러스 1 곱하기 2x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3x제곱, 6x제곱 더하니까 9x제곱. 그 다음에 2x 있죠? 2x 있고요. 그 다음 여기서 2x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15 상수항 되겠습니다. 전개해주시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9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뭐 하나 더 알아두실 거 있으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증명하지 않고 공식만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보시면 이렇게 미분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gx분의 fx 이것도 함께 미분하는 법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얘를 미분하시면 굳이 증명하지는 않을게요. gx의 제곱 하신 다음에 똑같습니다. f'x gx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fx g'x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부호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 조심하시고요. 얘가 바로 나눗셈의 미분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두 번째 보도록 할까요? 세 함수 fx, gx, hs가 미분 가능할 때 얘의 도함수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씩 미분하신 다음에 다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더해주시면 되겠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fx라는 요 함수의 n제곱입니다. fx가 아니라 아까는 x였죠. x의 n제곱은 그냥 얘는 미분하면 nx n-1제곱 이렇게 됐는데 fx의 n제곱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fx 자체가 함수였기 때문에 얘는 바로 식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얘를 속미분, 얘를 미분해서 한번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얘도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하시면 구하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그건 직접 해보세요. 자, 보시면 n 곱하기 fx의 n-1제곱을 하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요 사이에 있는 걸 다시 곱해, 미분해서 곱한다 되어 있죠. 즉 f'x를 또다시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착각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오늘 미분계수와 도함수 오늘 수학2 6강을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미분계수와 도함수에 관한 문제풀이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